네, 안녕하세요. 2026년 유아임용 기출해설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유아임용 1차 시험 보시느라고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죠? 먼저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해서 시험까지 봤다는 점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끝까지 열심히 무언가를 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기출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논술 교육과정 A, B 모두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기출해설 그냥 보시면서 이런 문제들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의도였구나 보시는 참고용이지, 이걸 보시고 나서 계속해서 1차 시험에서 이 문제 내가 그럼 틀렸나? 1점 깎였나? 0.5점 깎였나? 요거에 너무 이렇게 계속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합격생들은 지금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2차 시험 대비하고 있어요. 물밑 작업을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출 지난 시험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아무리 가채점을 하고 이 답이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지나간 시험에 이제 신경 쓰시기보다는 앞으로 2차 시험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기출 해설 강의는 그냥 이렇게 내 답안과 함께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자, 논술은요. 솔직히 말하면 전반적으로 그냥 다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교육과정 수행 시의 교사 역할, 우리 너무 많이 연습했죠. 그쵸? 교사론에서 나온 거죠. 참여관찰의 장단점, 유아 부모 측면의 활용 방안. 참여관찰 우리 2025년 유아임용 나왔잖아요. 그쵸? 기출 분석했을 것이고, 이 관찰의 장단점이랑 활용 방안, 요런 관찰 활용 방안도 이거 제시문에도 다 답이 나와 있는 교육과정 관련 문제였고요. 유아와 상호작용 시에 필요한 지식, 국악 장단에 대한 지식과 3세 지도 방안, 요렇게 나왔죠. 요거는 제시문에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동료 교사와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성 향상 방안, 이거 뭐예요? 맨날 논술에서 우리 연습하던 거예요. 그쵸? 요거 전부 다 우리 A급 개념들에서 나올 만한 것이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A도요. 보면 한번 어떤 개념들이 나왔나 가볍게 살펴보면요. 2번에서는 빈도사건 표지법 나왔죠? 중요한 거 나왔죠? 그쵸? 우리 하던 거. 3번에서는 7대 안전 교육에서 유괴에 관한 방안 나왔고요. 유엔 아동권리협약 지겹게 하던 거예요. 그쵸? 제가 계속 A급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나왔고요. 4번에서는 과잉 일반화, 그리고 의문론 듣기 활동, 전부 다 우리 연습했던 공부했던 개념들이고요. 5번에서 2019 개정유치원 과정, 교육과정, 이것에 기반해서 문제풀이하는 것과 언어 구성 요소, 통합적 교육, 총체적 접근법, 이런 것들 다 나왔고요. 총체적 접근이 나온 건 아니고 요것의 개념에 기반한 어휘지도 나왔었죠. 그리고 내러티브 구성 요소, 그리고 매니와 와이즈만, 메슬로, 다 우리 공부했던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성 너무 많이 했죠. 도덕적 동기화 요인, 만족 지연 너무 많이 했어요. 유아중심, 놀이중심. 파트 내 사회적 놀이 단계, 이거 모의고사에도 했어요. 그쵸? 2019 개정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자기조절, 정서적 지원, 요거 우리 다 공부했었던 특A급이랑 A급 개념, 기출이나 기출 변형들이 많이 나왔다. 35점이나 A급 개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A급에서 심화 단계로 들어가서 난이도 조절을 한 문제 눈에 띄었죠. 기노트의 행동의 한계 설정 세부 단계가 나왔어요. 그쵸? 세부 단계는 요거는 이 기노트의 행동의 한계 설정까지는 공부했어도 이것에 또 세부 단계가 1, 2, 3, 4단계가 있었나? 공부 안 하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쵸? 왜냐면 심화니까요. 그래서 요거 한 2점 정도. B급에서는 3점인데, 자, 통제적 관찰이랑 자연적 관찰, 요거는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관찰 방법에 있어서 요거는 B급 개념을 낸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어 제인도 약간 익숙치 않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A급 심화랑 B급 조금 이거는 난이도 조절을 했구나, 만점 방지로 냈구나 하는 것이 5점 정도 됐습니다. 이거
다 틀려도 앞에 나온 A급 제대로 다 풀어냈으면요. 합격 커트라인 충분히 넘어요. 네. 그래도 요렇게 난이도 조절을 했구나라는 것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또 교육과정 B를 한번 볼게요. 교육과정 B에서는요, 33점 정도가 이제 A급 개념이 나왔어요. 보시면 1번 기본 동작 유형 이거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중요한 거 나왔고요. 브래드 캠프 로즈그란트 너무 많이 했어요. 교과 중심 통합 요것도 이제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고요. 근데 저랑 이거 연습해본 유형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식습관 지도 모델링 요거는 그쵸. 식습관 지도 방법, 모델링 보이기, 뭐 이런 일반적인 지도 방안 나왔고요. 동작 구성 요소, 심폐지구력, 동작 교육 실시할 때 안전 교육 요거 너무 많이 했어요. 그쵸? 그리고 미적 원리랑 감상법도요. 정말 저랑 연습 문제풀이만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한 거죠. 음악 요소와 오르프 교수법 요것도 많이 했고요. 길이 측정 오류, 기출 반영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래프 활동, 전이 활동 이런 것들 제시문 기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찰스워스 시간 개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탐구 기술, 브루너 표상 양식, 구성주의 교사 상호작용 저랑 문제풀이반이랑 모의고사에서 정말 연습 많이 했죠. 다 이 A급 개념에서 33점 정도가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 그리고 A급 심화는 뭐예요? 이제 시간 간격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요건 보면서 이건 조금 어려우셨겠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 개념에서 한 번 더 들어간 개념들이었고요. 시간 개념 발달시키는 환경 구성 방안 요것도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심화 문제들이 나왔고요. 또 소화 비만 문제 요거는 정말 어렵게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제시문에 답이 다 있었다. 제시문 해석만 잘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편식 지도 요것도 제시문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B급 개념이지만 제시문 독해를 잘했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리고 배틱 활동, 미술 활동에서 요거는 이제 모르셨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 생각에 만점 방지용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미술 기법을 알 수는 없죠. 그쵸? 자, 그리고 악기에서 슬레이벨, 귀로, 카바사 악기 요것도 저도 이거 딱 봤을 때 귀로는 알겠는데 잠깐 이거 뭐였더라? 잠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어쩌면 이제 또 만점 방지로 냈을 수 있겠다라는 문제가 눈에 띄었고요. 요것들 합쳐서 우리 7점이에요. 요거 다 틀려도요.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A급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합격 커트라인 충분히 넘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이 논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봤을 때 전반적인 경향을 제가 보니까 이제 진짜 이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요거를 묻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상적이거나 그냥 피상적인 개념들 육아교육 현장에 잘 맞지도 않는 그런 이론들 말고 정말 이거 현장에다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런 문제들을 묻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2025년 UI 임용과 난이도 자체는 그냥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올해 지원자들의 실력이라든지 채점 기준, 채점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수 합격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지금 이 기출해설 특강을 유튜브로 보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기출 문제랑 해설 자료 다운로드 QR코드 찍어서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제 강의 홈페이지도 띄워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아임용 논술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논술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요 위에가 문제예요. 다음은 땡땡 유치원 교사들이 작성한 저널이 나왔죠. 그쵸? 우리 저널 연습 많이 했어요. 저널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황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시 수행한 역할 3가지를 논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 제시문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 바깥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놀이터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새 둥지를 만들며 3개의 둥지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실로 돌아온 이후에도 새가 어디 사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제시되었네요. 그렇죠?
요 상황에서 이 교사가 뭘 했어요? 나는 원래 계획했던 동화 들려주기 대신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변경했대요. 그쵸? 자, 여기 첫 번째 일과 계획 및 수행자 역할이죠. 그쵸? 계획했던 동화 대신에 유아들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서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변경해서 융통적으로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또한 새의 생태에 관한 그림책을 언어 영역에 제공했대요. 그래서 모르는 아이들도,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새에게 관심을 가졌다. 환경 조성자, 그쵸? 환경을 조성했죠. 그래서 언어 영역에 그림책이라는 자료를 제공했다라는 점. 자, 세 번째, 내가 제공한 새 생태에 관한 활동들이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를 확인하였다. 흥미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평가하고 성찰하고 있죠. 평가하자. 흥미와 요구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성찰하는,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자, 현재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딱 이 문제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뭐 조화 사라초라든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교사 역할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 이론에 근거하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 역할 이름이 분명히 이 명칭만 답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교사의 역할을 읽어냈다면 이 어떤 명칭을 썼든 간에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내용이 비슷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과의 이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해서 계획을 하고 수행했다는 점,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 그리고 평가, 성찰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 이런 역할을 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요도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장교사가 실시한 참여 관찰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쓰기. 그리고 관찰 결과를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활용한 방안에 대해 2가지씩 논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유아들, 부모들 이렇게죠. 자, 그래서 제시문 보면요. 이번 학기에도 놀이 지원을 위해 유아들을 참여 관찰하고 있다. 어제부터 병원 놀이를 바라만 보던 진우에게 환자 역할을 제안하였더니 흔쾌히 놀이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다 읽고 한번 개요도 써볼게요. 자, 또 진우가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자주 관찰되어 쌓기놀이 영역에 트럭을 내어주었더니 길을 만들며 자동차 놀이를 하였다. 놀이가 확장됐네요. 그쵸? 부모에게 진우의 관찰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놀이가 가정에서도 이어졌다. 놀이가 연계됐네요. 그쵸? 그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진우를 위해 유아 또래 관계에 관한 부모 교육에 참여하도록 안내했네요. 그쵸? 진우에 대한 지속적 참여 관찰을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장점 나왔네요. 그쵸? 장점 힌트.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어려웠대요. 아, 용이성이 좀 떨어졌구나.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관찰 결과 놀이 지원에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참여 관찰의 장점과 단점 쓰랬죠? 장점이 뭐래요? 지금 여기 전반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 깊이 있는 정보라는 힌트도 줬어요. 유아의 행동, 특성, 어떤 놀이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쵸? 이 유아와 함께 참여해서 관찰하는 참여 관찰의 방법을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뭐래요?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게 어려웠어요. 이 유아와 함께 놀이 지원을 하는 동시에 기록을 해야 되죠.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객관성 혹은 용이성, 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용이성 혹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일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키워드들 사용해서 이런 것이 저하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유아 입장에서 활용 방안은 뭐였어요? 첫 번째, 병원 놀이를 참여를 못하고 있었죠. 그쵸? 근데 병원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동차를 가지고 놀길래 트럭을 내줬어요. 자료를 제공해서 놀이를 확장시켜줬네요. 그쵸? 요거 2가지 활용을 했고요. 자,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가정에서도 놀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줬죠. 그죠? 상담해서. 그리고 부모 교육, 또래 관계 때문에 부모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점. 2가지씩 장점, 단점 이렇게 개요도 짜주면 되죠. 세 번째,
민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지식 2가지 쓰고 그 지식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료 교사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가지씩 논하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의 전통악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음률 영역의 장구, 소고 등을 내어주었다. 전통악기를 이용하여 동대문을 열어라 노래에 맞춰 연주하고 싶어 하였다. 그 노래는 4분의 4박자인데 자, 그 박자에 맞는 장단이 자진몰이와 단몰이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되고 있죠. 그렇죠? 3세 아이들도 함께 연주하고 싶어 하여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지도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대요. 그렇죠? 원감 선생님과 상의하였더니 동료 교사나 전문가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다. 언젠가 합주할 날을 기대해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개요도 뭐예요?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이거 지식 뭐죠? 국악 장단에 대한 지식이에요. 전통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국악 장단에 대한 지식, 음악적 지식. 그리고 2번째 뭐예요? 3세 아이들 지도 방법이죠. 그쵸? 요 2가지 전문 지식 필요하죠. 그래서 요 지식을 어떻게 이 동료교사와 전문가를 활용해서 향상할 것인가? 우리 이거 정말 지겹겠어요. 그쵸? 동료 입장에서 뭐 교사학습 공동체, 멘토링, 동료 코칭, 협의회 이런 것들 다 나와줄 수 있어요. 그쵸? 전문가를 활용할 때 어때요? 강연회에 갈 수 있죠? 그리고 컨설팅 요원도 전문가죠. 그쵸? 연수에 참여할 수 있죠? 워크숍에 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워크숍해서 실습해 볼 수도 있죠. 그죠? 요런 방법들 키워드로 딱딱 2개씩 제시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개요도를 이제 모범 답안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서론 모범 답안은요. 우리 서로는 그냥 맞는 틀에 맞춰서 하면 되죠. 유아교육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반성적 실천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산 실천은 흥미와 발달을 반영한 놀이와 배움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여기서 뭐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반성적 실천은 중요하다 해도 되고요. 그냥 뭐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혹은 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중요하다. 향상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주제에 조금 키워드 담아서 하시면 되고 따라서 제시문에 근거하여 교사의 역할, 참여 감찰, 장점, 단점, 그 결과 활용 방안, 유아의 상호작용 시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글씨가 좀 깨지죠? 기출 해설 답안 자료에 제가 담아놨어요. 모범 답안을. 그래서 요거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개요도 이렇게 짰죠? 교사 역할 3가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먼저 황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시 수행한 역할에 대해 논하겠다. 첫째,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는 일가객 및 수행자의 역할이다. 제시문에서 교사는 이 놀이를 하며 새의 서식지에 관심을 보이자 동화 들려주기 대신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변경하였다라는 점을 논거로 들 수 있죠. 둘째, 교육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자이자. 그래서 황교사는 그림책을 언어 영역에 제공한 점, 요거를 이제 논거로 들 수 있습니다. 그쵸? 셋째, 활동의 적절성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자 역할이다. 그러면서 교수 활동이 흥미와 요구 잘 반영했는지 평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쵸? 2번째, 본론 2, 문제 2번입니다. 요 개요도 우리 아까 썼던 거 이제 모범 답안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장교사가 실시한 참여 관찰의 장점과 단점,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하겠다. 자, 장점은 뭐였어요?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제시문에서 교사는 놀이 중 진우의 행동을 관찰하며 뭐 또래 관계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단점으로는 뭐예요? 관찰과 기록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서 객관성이나 용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요거를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교사는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요 논거 들어주는 거죠. 자, 이 결과 활용 방안으로 유아 대상으로 첫째, 진우가 병원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제안했죠. 그쵸?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나 흥미가 있는 놀이를 파악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둘째, 자동차 놀이 지원했죠. 그쵸? 그래서 쌓기 놀이 영역에 트럭을 제공하였다. 이는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자료 제공을 통한 놀이 확장을 유도한 것이다. 할 수 있죠? 부모를 대상으로 첫째, 뭐예요?
상담을 통해서 놀이 관찰 결과 공유하였다. 그래서 놀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 둘째, 뭐예요? 또래 관계에 대한 부모 교육 참여를 안내하였다. 이는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진로를 가정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우리 개요도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첫 번째 뭐였어요? 전통악기를 이용한 국악장단 연주법에 대한 지식이죠. 그쵸?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민교사는 전래동요 활동에서 4분의 4박자 맞는 장단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쵸? 둘째, 3세 유아들에게 적합한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민교사는 함께 연주하고 싶어하는 3세 유아들에게 적합한 지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자, 이 지식에 대해서 여기에서 풀이를 할 때요. 지금 이 악기 연주 방법 왜 이렇게 나오죠? 연주 방법 그리고 3세 지도 방안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그 지식에 대한 전문성 증진 방안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2가지씩 논하래요. 그러면 동료 입장에서 제 생각에 이 의도는 동료 입장에서 첫 번째 음악적 지식 전문성 활용 방안, 둘째 이 3세 지도 방안, 전문가 활용해서 음악적 지식 활용 방안, 3세 지도 방안 요렇게 해서 이걸 의도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2가지씩 논하라고 했다라고 읽혀집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쵸. 요렇게 하면 칼제점일 경우에는 요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봐준다라고 하면 그냥 이 방법들 있죠. 이 방안을 통한 지식 전문성 증진 방안을 쓰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출제 의도 자체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음악 3세 이렇게 나왔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답안은 동료교사 활용 방안은 첫째, 교사학습 공동체이다. 그래서 국악에 관한 지식을 논할 수 있다. 둘째, 멘토링이다. 3세반 경력이 있는 동료 교사에게 멘토링을 요청해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라는 점. 전문가 활용 방안은 어때요? 첫 번째, 강연회, 음악교육 전문가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컨설턴트에게 3세 지도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받기. 요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분명한 방안들 키워드로 써주셔야 한다는 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그래서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관찰, 상호작용, 전문성 향상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하고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꾸준히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맞는 글 제가 항상 연습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던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논술 한번 풀어봤고요. 자신이 작성한 답안에서 키워드들과 논거들이 조금 비슷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과정 A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A 1번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A에서 심교사가 유아를 위해 지원한 내용을 2019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을 반영하여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편성 운영 쭉쭉쭉 떠올렸어야 되죠? 정답이 뭐냐면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써도 아니에요. 그죠? 칼채점 할 경우 지원한 내용이라고 썼으니까 여기에 근거하여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해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여기까지 써주셔야 완벽한 답안입니다. 여기서 이 경험을 제공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원했다까지 써주시면 완벽한 답안이죠. 그쵸? 요거 제시문이 이렇게 나왔죠. 다른 나라에서 온 제임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임슨이 한국을 낯설어하고 한국말이 서툴어서 놀이에 끼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를 해서 지원했더니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관찰됐죠. 그래서 요거 편성 운영에서 요 내용에 해당된다는 점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스파르타 6회에서 제가 6회면 이거 시험 3주 전이에요. 그쵸? 3주 전에 제가 냈어요, 이 문제. 그래서 유아가 배경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 경험하는 거 요거를 내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이거 자체가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토시 하나 안 틀리기가 힘든 이 내용이라서 내가 출제한다면 요거 출제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왔네요. 그쵸? 네. 이때 6회 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A 1번 다시 1번에 2번입니다. 2019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B에서 교사가 잘못 실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 두 가지 찾아서 바르게 고쳐쓰기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자 여기 B에서 보면 쭉쭉 우리 반 레오도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요 하면서 내용 계열성 고려해서 교육과정 운영하고 레오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죠. 5개 영역 59개의 내용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의 틀로 사용한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거 평가 기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게 유초연계 차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 내용을 가르쳤대요. 둘 다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5개 영역, 5개 내용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의 틀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거 요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 내용을 상회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요렇게 해설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쵸? 요거 제가 소름 돋았어요. 6월 모의고사 때 제가 이거 그대로 냈거든요. 5개 영역 59개 내용 성취 기준으로 삼아 달성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잘못된 점 고쳐써라. 이렇게 잘못된 점 쓰라고 했고요. 또 2회, 스파르타 모의고사 2회에서 이거 그대로 냈어요. 5개 영역 내용은 초등학교 교육 내용을 상회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구성한다. 냈죠. 이거 재시문 분석 이때 열심히 하셨으면 보자마자 딱딱 집어내셨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보고요. 자, 1번에 3번 볼게요. 2019 개정유치원 교육과정 성격 나왔죠. 성격. 그래서 기관 수준의 다양성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 개인 수준 다양성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 한 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제 C에서 골라 쓰라는 얘기죠. 자, 볼게요. 제임슨을 위해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서비스 연계. 가까운 교육지원청 인근 대학 요거 뭐예요? 지역 수준 다양성이죠. 그쵸? 우리 유치원에 이주 배경 학부모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준이네요. 요거 해당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제임슨을 위해서 모국어로 번역된 그림책을 제공했대요. 제임슨의 특성, 개인 수준. 그쵸? 고려했죠? 자, 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유치원 교육과정 누가 제시해 준 거예요? 국가죠, 국가. 그쵸? 요거 뭐예요? 그럼 기관은 요거 우리 유치원에서 다문화 특성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개인 수준 다양성은 뭐예요? 한국말이 서투른 제임슨을 위해 모국어로 번역된 그림책을 제공하고 또래관계 지원하는 활동 계획한 것. 여기 나온 거 그냥 요약해서 써주면 돼요. 혹은 난 생각하기 싫다. 그럼 요거 그냥 그대로 베껴 써도 괜찮죠? 그쵸? 그래도 답이 됩니다. 좀 오래 걸렸겠죠? 그대로 베껴 썼으면. 그쵸? 자. 그리고 A-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빈도사건 표지법 특징을 고려해서 A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이렇게 나왔죠? 정답은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질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요였어요. 그쵸? 지금 잘못된 게 뭐예요? 여기서 시간표지법과 달리 빈도사건 표지법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행동도 관찰할 수 있더라고요. 요거 맞는 얘기죠. 시간표지법은 관찰을 만약 30초 해요. 30초 동안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못 봐요. 그쵸? 근데 빈도사건 표지법은 어때요? 그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체크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일어났어도 체크할 수 있죠. 그쵸? 사용도 간편하고 관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한대요. 그쵸? 그리고 반복해서 기록하면 행동 변화 알 수 있죠. 학기 초에는 많이 일어나다가 학기 말에는 한 번밖에 안 일어났네.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빈도사건 표지법, 놀이방해 행동이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는지 비교 가능하겠군요 하면서 밑에 표에 영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맞는 말 얘기죠? 자, 지금 이 질적 정보 제가 문제풀이반이랑 키워드 그 스파르타 모의고사 반에서 엄청 연습했어요.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질적 정보는요, 이 행동이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일어났는지 이 맥락을 알아야 돼요. 이 상황 맥락을. 유아가 평소에도 뭐 이런 행동을 했는가, 유아 특성도 알고 이런 식으로 질적 정보를 알아야지 하는데, 자, 빈도사건 표지법은 어때요? 밀기 행동 나타났어? 체크, 체크. 나타났어? 체크. 체크만 하는 거예요. 체크, 체크, 체크. 5번 나타났네? 요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 몇 번 일어났는지만 보고 이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있나요? 결과 알 수 있나요? 맥락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쵸? 요거 제가 스파르타 모의고사 5회에서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빈도사건 표지법을 제가 내면서 이 제시문에서 행동의 원인이나 맥락 등 질적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다른 평가 방법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때 제시문 분석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눈에 바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자, 그리고 A-2번에서 가의 밑줄친 기억을 하는 이유를 한 가지 쓰고 가의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기억은 뭐예요? 일반경이 있는 관찰실에서 통제적 관찰. 그리고 니은은 통제적 관찰은 자연적 관찰에 비한 제한점이 있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 기억을 하는 이유. 일반경은 뭐예요? 이 관찰실이 있으면 유아들이 나를 못 보게 그 거울 유리창처럼 있는 관찰실에서 그냥 관찰한다는 얘기예요. 이 통제적 관찰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 조건, 관찰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나 상황을 미리 정해두고 그 조건 내에서 한다는 얘기죠. 관찰을. 자연적 관찰은 뭐예요? 이러한 어떤 제한 말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일상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냥 관찰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 일반경이 있는 관찰실에서 통제적 관찰하는 이유는요, 유아들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죠. 그쵸? 내가 참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것, 통제적 관찰은 자연적 관찰에 비해 제한점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 자연스러운 일상 맥락 속에서의 행동 특성, 특징을 이해하고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셨으면 되는데, 사실 이 통제적 관찰, 자연적 관찰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요거 모르셨으면 그냥 최대한 이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내가 아는 관찰의 모든 특성을 좀 유추해서 좀 풀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객관적이고 뭐 일상생활 맥락 속에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유사하게 쓰셨으면 부분 점수라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A-2번에 3번. 자, 나에 비해서 잘못된 것을 2가지 찾아 이유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보면요. 빈도사건 표지법 관찰 지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찰 전 유아 선정, 장소 정하기. 그쵸? 맞죠? 자, 관찰, 놀이방해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 자, 관찰, 조작적 정의 이거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 전에 해야 돼요. 그쵸? 빈도사건 표지법은 이 표가 지금 밑에 나와 있죠. 표가 이렇게 미리 나와 있고 이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이 행동 나타났네?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 관찰로 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찰 전에 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놀이 방해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한다. 관찰해서 하는 것. 찾아서 이웃을 했으니까요. 이는 관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 보였을 때 해당하는 범주의 세기표로 기록한다. 맞죠? 자, 1회 3분 관찰 후 30초 기록. 이거 방법 뭐예요? 이거 시간 표지법이잖아요. 그쵸? 빈도사건 표지법이잖아요. 그쵸? 이거 잘못했죠. 그쵸? 빈도사건 표지법은 어때요?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기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순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순간 잠깐만. 이렇게 해서 헷갈려서 조금 틀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1번 한번 볼게요. 밑줄진 기억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지도해야 할 내용. 그래서 요거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쵸? 자, 그래서 유아의 동정심을 유발해 유인한다. 그래서 요 정답이 뭐냐면 낯선 어른이 도움을 요청할 땐 거절해야 하며 이는 나쁜 행동이 아님을 지도한다. 혹은 아이의 도움이 필요한 어른은 없다. 이렇게 지도한다.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써주셨으면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2번 가해 밑줄친 니언에 해당하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권리 한 가지 그리고 원칙에 근거하여 잘못된 부분과 이유 쓰기 이렇게 나왔죠. 제가 이거 엄청 강조드렸어요. 그쵸? 제가 심지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키워드 반에서 아동복지를 나에게 주고 이걸로 딱 10분 공부하고 시험 쳐라.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 권리와 원칙만 공부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었어요. 진짜 권리와 원칙 나왔죠. 그쵸? 자, 니은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우리 반 아이들 의견을 모아서 아동친화 도시위원회에 전달했다. 이거 권리 중에 참여권이네요. 그쵸? 참여권. 자, 그리고 가해 A에서 잘못된 부분. 자,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생존과 발달이 중요하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정황이 발견된 경우 분리해서 보호해야 해요. 자, 아동학대 상황이죠. 하지만 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피해 유아가 엄마를 때려서 같이 살기 싫어요라고 말하며 분리를 원한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도 있으니까요.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어때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위배되죠. 그쵸? 그래서 피해 유아가 분리를 원해도 부모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 잘못된 부분 찾으라고 했죠. 이 점 쓰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하면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인정될 수 있는 답범위 이거 제 생각인데 아동의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피해 유아가 분리를 원하는데도 이 의견을 존중을 충분히 안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답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모의 권리를 좀 더 강조한 제시문이 좀 묶여 있어서 최선의 원칙 요거를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요걸 우선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3번에 3번 볼게요. 그래서 밑줄친 디귿과 관련하여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과 미음에 들어갈 예시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기노트에 행동의 한계 설정 단계가 나왔어요. 세부적 단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단계에서 뭐예요? 자녀의 요구를 비판하지 않고 인정해주며 반복해서 말해준다. 예시, 놀이터에 혼자 가서 놀고 싶구나. 2단계, 제한할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통제하는 말을 해준다. 혼자 가는 거 위험해서 안 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원하는 바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제시, 방법 제시. 그래서 요 예시는 뭐예요? 다른 방법, 놀이터에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가서 놀이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쓰는 문제였고요. 요거 아마 최대한 유추해서 공부를 이렇게 3단 단계별로 공부 안 하셨으면 최대한 유추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A급 심화라서 만점 방지용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좀 오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서 밑줄친 기억니은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초기 문법 발달 특징 설명, 그리고 그 특징이 언어 습득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과 관점과 다른 점 한 가지 쓰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 보면 갔다 왔다요, 뮤지컬 2가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뭐예요? 지금 과잉 일반화죠. 그쵸? 과잉 일반화. 그래서 자신이 아는 문법, 이 존댓말에 요 조사만 붙이면 되는데 이런 문법을 지금 안 되는 곳에 적용하고 있죠. 조사를.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 자신이 아는 문법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대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과잉 일반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행동주의 이론과 관점과 다른 점이 뭐예요?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이거 어떻게 봐요? 언어는 체계적인 학습과 모방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유아들이 갔다 왔다요
뮤지컬 2가 라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이 아는,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배운 적 없는 문법을 한번 적용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문법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행동주의 관점과는 다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점이고요. 요거 지금 제가 모의고사 사회에서 이 과잉 일반화를 냈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나타나는 이유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제가 정답으로 제시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때 이 문제 제대로 푸셨으면 이거 쓰셨을 거예요. 고민 없이. 자, 그리고 4번에 2번. 나의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다해서 찾아. 그렇게 생각한 이유 쓰기. 활동이랑 이유 쓰기. 자, 보시면요. 자, 구름구름빵 할 때 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 뭐예요? 유아들이 요즘 음절. 그쵸? 음절이죠. 음절 인식하고 있잖아요. 음운 인식 중에서, 음운론 중에서 음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활동에서 뭐가 나와요? 끝말잇기. 끝말잇기가 뭐예요? 뭐 비행기, 기차 이렇게 음절을 인식하는 활동이죠. 끝말이 이어지도록 카드를 이어서 놓아본다. 음절 인식 돕는 활동이죠. 카드로 끝말잇기, 음절 인식을 돕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 활동 이름은 지금 찾아서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 활동 그대로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음절 인식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키워드를. 자, 4번에 3번. 자, 다음에서 언어의 제 영역 중 A, B를 포괄하는 영역을 쓰고 그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명 찾아 쓰기 나왔어요. 그대로 요 표죠. 자, 보시면 언어는 전달 수단에 따라 문자 자료에 의존하는 문자 언어와 표출된 말에 의존하는 뭐예요? 구두로 표출된 말에 의존하는 음성 언어죠. 그렇죠?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이렇게 나뉘죠. 언어는 기능에 따라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 해석하는 수용 언어죠. 수용 언어. 그렇죠? 표현 언어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종류 나뉘는데 A, B를 포괄한대요. 음성이면서도 수용. 음성에는 뭐가 있어요? 말하기. 말과 듣기가 있죠. 여기 중에서 말하는 건 표현 언어죠. 듣기는 뭐예요? 메시지를 받고 이해하죠. 그러면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거 듣기죠. 그렇죠? 듣기. 그래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거 1번 답은 듣기가 됩니다. 듣기. 그리고 듣기에 해당하는 활동명은 뭐가 있어요, 지금? 각색하기, 편지 쓰기, 끝말잇기, 몸짓으로 카드 보고 표현하기, 언어 지시 따르기, 선생님이 가라사대라고 말하면 그걸 듣고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가라사대를 하지 않고 말하면 듣고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놀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언어 지시 따르기 놀이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1번. 2019 개정유치원 교육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범주인 읽기와 쓰기, 관심 가지기 내용과 관련해 교사가 지원한 내용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교사가 너희들이 더 놀고 싶다면 그냥 놔둬도 괜찮아.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이걸 정리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해 치울 수 있을 것 같아. 아, 정리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지? 너희들의 생각을 써두면 어떨까? 말했죠. 그쵸? 그럼 만지지 마시오라고 써. 쓴 것을 보고 멋지다. 썼어요. 그쵸? 그래서 지원한 내용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근거하여 생각을 말로 써보도록 제안하여 지원하였다. 제안이란 말 들어가 주면 좋죠. 그쵸? 자, 5번-2번. 자, 나의 A와 관련해 교사 대화 중 잘못된 내용 2가지 찾아 바르게 고쳐 쓰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물지도 문장 만들기, 뭐 단어 넣고 뭐를 뭐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표가 있었죠. 그쵸? 지금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내용을 찾아 쓰라는데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면서 음소 결합을 경험할 수 있대요. 그쵸? 지금 근데 뭐를 비행기를 구름을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단어들 지금 단어 카드가 나와 있죠. 제시문에. 무엇을 이렇게 하는데 음소 결합은 뭐예요?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라라는
뭐 발음이 돼. 이런 식으로 자소와 음소가 지금 어떻게 결합되는지 알 수 있는 활동이 음소 결합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쵸? 이거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정답으로는 뭐가 돼요? 단어와 조사 간 결합을 경험할 수 있다 라든지, 이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 결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문장 구성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문장 구성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여기까지는 좀 정답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자, 동시만 읽기 하면서 문장 만들기 놀이하는데 재밌었어요. 저도 문장 만들기 지원하기 위해 그림책 활용해서 다양한 자료 제공한대요. 괜찮죠? 저는 문장 만들기 놀이를 위해 쓰기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와 분리해서 운영했대요. 이상하죠? 그쵸? 쓰기 영역 어때요?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이 영역들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고쳤으면 된다는 점. 자, 5번에 3번 한번 볼게요. 요 안에 들어갈 용어의 개념 설명하고 시에 나타난 방법이 어휘 습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 한 가지 쓰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 생각에 만점 방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면 유아의 읽기 발달을 위해 의문인식과 철자 소리 등을 소리 대응 등을 포함하는 무엇과 언어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만 봤을 때는 해독도 될 것 같고 단어 제인이라는 말이 또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면 저는 무엇 발달을 위해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이름과 같은 친숙한 글자를 활용한 놀이와 그림책, 여기서 해독은 이제 해독보다는 단어 제인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단어 제인으로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를 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C에서 자, 옹기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읽었는데 처음엔 아이들이 옹기, 가마, 빚는다 어휘를 잘 모르더니 책의 여러 다른 장면에서 같은 어휘가 나오니까 뜻을 알게 됐어요 라고 했고요. 저번 주에 축제가 있던데 직접 빚어보면 어떨까요? 경험을 했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런 다양한 맥락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경험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어휘 습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흥미와 경험에 따라서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얘는 뚜렷한 이론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총체적 접근법에서 언어 습득 방법을 좀 떠올릴 수가 있죠. 그렇죠? 제시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점 보고요. 자, 6번에 1번. 가에서 밑줄진 기억에 나타난 가상적 내러티브 구성 요소 한 가지 보시면요. 자, 수영이가 물속에서 악어가 나타났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해.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률 영역에서 악기를 가지고 놀면서 나름대로 이 내러티브를 말하면서 노는 건데, 여기에서 나타난 내러티브 구성 요소가 뭐예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내러티브 구성 요소,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건 아셨을 것 같은데 가상적 내러티브 구성 요소가 따로 있었나? 이렇게 좀 혼란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뭐예요? 악어가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사건인데 가상의 사건 이렇게 써주면 더 정확한 답이 되죠. 근데 제 생각엔 사건이라고만 썼어도 답으로 채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라고 쓰시거나 혹은 물속이니까 뭐 배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렇게도 쓰시는 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것들이 답이 되려면 거기에만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통째로 이거를 쳐놨다는 얘기는 사건을 좀 더 정답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에 2번 나의 그림책 장면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 설명하기. 매니어 와이즈만의 상호작용 유형에 근거한 교사 발문. 이거 정말 많이 했죠? 저랑 문제풀이만 해서 연습 정말 많이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과 그림의 관계, 지금 그림책 보시면요. 지금 이 유아가 야구방망이로 여왕 깨트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래서 연우야 안 돼.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은이가 안 돼라고 쓰여 있네요. 그랬더니 윤교사가 글을 읽어주면서 연우야 안 돼. 왜 안 돼라고 했을까? 준호가 그림을 보면서 연우가 집안에서 위험하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쵸? 지금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적으로 그림은 상황을 보여주고 글은 인물의 반응과 감정을 전달하고 있죠. 그쵸? 엄마의 대사죠, 지금.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설명해 줄 수 있고요. 또 매니어와이즈만 지금 근데 여기에서 상호작용 유형에 근거하라고 했지 이게 심미적인지 정보 추출적 질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시문을 봐야 돼요. 윤교사가 지금 니은이라고 말했더니 하은이가 우리 엄마는 맨날 그래요. 집에서 공놀이하면 안 돼요.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요. 둘 다 지금 나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랬으려면 교사가 지금 여기서 무슨 질문을 했어야 돼요? 너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니? 라는 심리적 질문 해줘야 되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제시문 보니까 아, 심리적 질문 했구나. 근데 그 심리적 질문 중에서도 경험에 대해서 물었구나. 요렇게 제시문을 근거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이 교사의 발문 나올 땐 제시문 맥락 보시라고 엄청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쵸? 네. 아마 잘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 6-3번에서 보시면 나에서 다음에 A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쓰기, 그리고 A와 관련해 그림책 유형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매슬로우 욕구의 위계 이론 나왔어요. 그래서 A는 가족이나 또래 집단, 그 밖에 인간관계로부터 애정과 친밀감을 추구하는 욕구이다. 보자마자 소속감과 애정, 소속과 사랑,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 있죠? 그 용어 생각나셨을 거예요. 소속감과 사랑, 인정. 그래서 요게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그럼 나를 봐야 되죠. 그래도 엄마가 연우를 안아주고 사랑해 하고 끝났어요. 다행이다. 우리 엄마도 나한테 사랑했는데 그래서 좋았어요. 이 아들이 엄마가 연우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하거나 사랑한다고 해서 좋았다는 이런 사랑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A와 관련해서 그림책 유형이 가지는 방금 이 연우와 엄마의 이야기, 그림책 유형 뭐예요? 현실에 있을 법한 동화죠. 그쵸? 사실 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육적 가치는 뭐예요? 현실에 있을 법한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 공감과 감정이입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근데 감정이입까지만 쓰면 그냥 이 그림책 유형의 교육적 가치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 물어봤어요? 이 A와 관련해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관련해서 교육적 가치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감과 감정이입을 통해 인간관계로부터 애정 혹은 소속감, 사랑 경험할 수 있다. 이거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문제를 좀 잘 읽으셨어야 하는 두 가지를 다 고려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개념은 우리 너무 중요한 게 나왔는데 A급이 나왔는데 문제 자체에서 조금 꼬아봤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1회에서 이거 매슬로우 욕구 위계론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반이 함께 하니까 한 팀 같아 좋아요. 이렇게 소속감을 냈는데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나왔네요. 그쵸? 이 욕구 위계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았어요. 이 친밀감과 애정을 추구하는 욕구니까요. 그쵸? 요렇게 보시면 되고 7번에 1번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근거에서 가의 밑줄 친 기억에서 우빈이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한 이유 그리고 나의 밑줄 친 니은 미음을 통해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 쓰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도덕성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기억 보면요 우빈이가 이 캐릭터 카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이 카드를 가지고 놀 거야. 개인적 이익을 지향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신의 이익과 욕구에 바탕을 뒀다.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쵸?
그리고 니은 볼게요. 갈등이나 딜레마 상황을 포함한 이야기 나누기 해보면 어떨까요? 도덕적 추론이네요. 우리 반 아이들이 오늘 바깥놀이 하다가 준 캐릭터 카드로 놀아도 될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미음, 만약 네가 놀이터에서 좋아하는 캐릭터 카드를 주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 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어때요? 니은을 통해 교사가 어떤 교육적 효과 기대했을까요? 도덕적 추론을 통해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상의 상황이죠. 그렇죠? 가상의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걸 기대했을 거고요. 미음, 만약 네가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유아가 이것을 자신의 행동에 적용하도록 도울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덕적 추론의 한계가 뭐였어요? 이 가상의 갈등, 딜레마 상황을 포함했을 때 만약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때요? 내 행동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질문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자신의 행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요거 제가 이제 6회에서 냈다라는 거 어필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를 이야기로 들려줘요 하면서 이런 상황을 제시해서 토론을 한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이라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반 아이들이 바깥놀이 하다가 이야기하는 요런 상황, 실제 있었던 경험이긴 하지만 요 상황을 다시 만약 네가 그랬으면 어떨 것 같아? 요런 갈등의 상황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추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7번에 2번. 자, 도덕적 동기와 요인 쓰기, 그리고 만족 지연에 해당하는 내용 쓰기. 자, 그래서 현진이 한번 볼게요. 현진이. 안 돼! 캐릭터 카드를 잃어버린 아이가 나타나서 선생님한테 잃으면 혼날 거야. 뭐예요? 권위자로부터 처벌이 무서워서. 그쵸? 도덕적 행동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자, 선생님으로부터의 처벌. 요게 도덕적 동기와 요인입니다. 그쵸? 그리고 만족지연에 해당하는 내용. 만족지연이 뭐였어요? 더 큰 미래의 더 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보상을 잠깐 포기하는 거.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지수가 캐릭터 카드로 놀면 재밌겠지만 선생님에게 찾아달라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더 재밌는 놀이 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당장 준 캐릭터 카드로 노는 것보다 선생님이 더 재밌는 놀이 해줄 거니까 준 캐릭터 카드는 잠깐 포기하자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지수가 카드 주인을 찾아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더 재밌는 놀이를 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지금 내용을 찾아 쓰시오 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써주셔도 되고 발화를 그대로 쓰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혹은 그냥 이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렇죠? 그대로 발화, 그대로 옮겨 써도 정답이 된다라는 거. 다음 7번에 3번. 지도교사가 밑줄 친 리얼과 같이 말한 이유를 밑줄 친 디귿을 고려하여 한 가지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리얼 보면 유아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것 같아요 하고 있고요. 디귿, 우리 반 아이들이 오늘 바깥놀이를 하다가 준 캐릭터 카드로 놀아도 될지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했더니 실제로 이거 경험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경험. 유아들이 경험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유 써주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8번에 1번. 같은 사회적 놀이 유형 중요한 거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A에 나타난 놀이의 특징을 설명하래요. 자, A를 보니까요. 자, 우리 팔자놀이 하자. 편은 어떻게 정할까? 나랑 같이 할 사람 모이자. 자, 편을 나누고 있네요. 자, 3명이고 2명이잖아. 양편의 사람 수가 같아야 돼. 한 명을 더 데려오면 될 것 같아. 지금 할 사람이 없는데 이 놀이에 심판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 많아야 재밌는데 할 수 없지. 한 명은 심판하자. 내가 먼저 심판할게. 역할, 팀, 사람 수 나누고 있죠. 이 놀이는 팔자 모양 길에서 도망가고 우리가 잡으면 이기는 거야? 그거 너무 쉬운데
술래가 길 안으로 들어와도 되는 거 추가하면 어때? 그건 너무 빨리 잡힐 것 같아. 얼음땡 할 수 있게 하는 거 어때? 좋아, 그렇게 하자. 자, 이제 시작. 우리가 잡으면 이기는 거야. 방법, 놀이 방법, 놀이 규칙. 그리고 우리 얘들아, 우리 팔자놀이 하자. 뭐 내가 먼저 심판할게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놀이 리더. 놀이 리더까지. 어때요? 전부 협동놀이 특징이죠. 그쵸? 협동놀이에요. 협동놀이로 유아들이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팔자놀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이죠. 조직적으로 놀이를 진행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 특징은 개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개념 쓰시면 돼요. 개념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보시면 파트 내 사회적 놀이를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어요. 그쵸? 그때는 병행놀이였지만 제가 이 파트 사회적 놀이 유형 너무 중요하다. 현장에서도 이거 맨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놀이 유형이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8번에 2번 보시면 A에서 협상하기를 통해 유아가 경험한 내용을 사회관계 영역 내용 범주인 더불어 생활하기 반영하여 쓰시오. 자,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기반에서 나왔습니다. 협상하기는 어떤 특정 이론에 근거하진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보시면 자, 방금 봤던 거죠. 팔자놀이 하자 하면서 이 A에서 지금 사람 수가 같아야 돼. 심판하자. 우리 편이 해도 돼. 길에서 도망가고 하면 이기는 거야? 그거 너무 쉬운데? 뭐 이런 식으로 놀이의 약속과 규칙,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근거하여 약속을 의논하고 정하고 지키는 내용이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 존중한다. 이것도 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내용이다. 왜냐면 이 A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금 자기의 생각들을 다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할 사람 없는데 심판도 필요해. 사람 많아야 재밌는데. 그러면 할 수 없지. 너 말이 맞아. 내가 심판할게. 라는 거잖아요. 그쵸? 좋아, 그게 좋겠어. 우리 편이 먼저 해도 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끊임없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아들이. 그쵸?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답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제시를 해보겠고요. 이것도 모의고사 1회에서 제가 이 내용 두 개를 그대로 답으로 냈어요. 그쵸? 그래서 유아들과 바깥놀이 규칙 만들기 이야기 활동, 바깥놀이 규칙이었어요, 이때도. 그래서 바깥놀이 규칙, 사회관계 내용 범주 중 여기서 드러나는 내용 이제 쓰기 해서 요거 두 가지 제가 답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8번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밑줄친 기억에서 사회적 기술 중 자기조절이 필요한 이유와 밑줄친 기억에서 자기조절 증진시키기 위해 교수학습 방법으로 게임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 쓰시고, 자, 교사의 상호작용 중 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발화를 써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너무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정 이론을 기반으로 써라. 이렇게 제시를 안 해줘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자, 기억을 보시면 소민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죠. 화난 목소리로 흥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네가 날 따라와서 우리가 졌잖아. 나는 정말 이기고 싶단 말이야. 게임에서 져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놀이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교사가 뭔가 니은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서 지금 소민이가 자기 조절을 못하고 있죠. 그쵸? 화를 내서 이 소민이가 화를 내서 놀이가 중단됐잖아요. 중단될 정도로 자기 조절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때요? 상호작용이나 놀이 같은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갈등 겪을 수 있죠. 그쵸? 놀이가 중단됐다는 거 보면 이 제시문에서 맥락에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쵸? 두 번째, 그래서 이 게임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 게임의 특성이 뭐예요? 가장 큰 게임의 특성은요, 승패가 갈린다는 점이죠. 그쵸? 다른 활동이랑 다르게 이기고 지는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성이. 그래서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혹은 원게임 같은 경우는 원게임, 이런 거는 협동게임이죠. 공동의 목표가 있는 원게임 같은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도 좋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미 승패가 갈리는 게임을 유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이 승패가 중요한 점이 아닌 점을 사전에 지도할 것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적 지원과 관련해서 니은가 들어갈 발화. 그러면 정서적 지원,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뭐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쵸? 유아의 정서를 인정해주는 그런 발화가 나타나야 한다. 소민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승준이가 따라와 졌다고 생각해 화가 났구나 하고 먼저 정서를 말로 표현해주면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발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과정 A. 여기까지 교육과정 A 해설이었고요. 네. A, 죄송해요. 교육과정 A 해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교육과정 B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B-1번 한번 볼게요. 기본 동작의 유형이 다른 동작을 찾아 이유쓰기. 우리 이거 지겹게 했던 문제예요. 그쵸? 해당 동작을 설명하시오. 동작 유형과 개념할 수 있으면 푸는 문제. 그래서 제가 이 기본 동작들은 유형별로 싹 다 외워두시고 동작의 개념 다 한 줄로 쓸 수 있게 대비해 놓으시라고 키워드 반 때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건 무조건 거의 매회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 보시면 기억에서 달리기, 걷기, 갤로핑, 스키핑, 흔들거리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리핑까지 나왔네요. 그쵸? 그리고 슬라이딩을 익히는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 기본 동작의 유형이 다른 동작을 찾아서 이유쓰기 이렇게 나오면 지금 뭐예요? 달리기, 걷기, 갤로핑, 스키핑 다 보는데 흔들거리기 얘 하나 지금 비이동 동작이죠. 그쵸? 그래서 리핑 모르셨어도 흔들거리기 다른 이동 동작과 달리 비이동 동작이라는 점 아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이 동작을 설명하래요. 그래서 흔들거리기 뭐예요? 신체를 한 축을 고정시키고 신체 일부분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된다는 점 보시고요. 2번에서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 이것도 너무 중요한 핵심 A급이에요. 그쵸? 그래서 교사 개입 유형이 다른 부분 찾아쓰기 그리고 유형 명칭 쓰는 거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교사가 자 슬라이딩을 익히게 하려고 제가 먼저 보여주고 따라하게 했는데 재밌어 하지 않았대요. 최 교사도 그렇게 했대요. 김 교사 먼저 슬라이딩하는 모습 보여주고 유아들끼리 해보게 했대요. 잘 안 됐대요. 그쵸? 이거 다 뭐예요? 시범 보이기 동작이잖아요. 그쵸? 근데 김 교사가 그래서 유아들과 의논해서 역할을 정한 후 제가 엄마 사슴을 하고 활동을 같이 했대요. 그쵸? 이거 함께 구성하기죠. 그래서 자, 교사의 개입 유형이 다른 부분 찾아쓰기. 여기 지금 이 부분 유아들과 의논해서 역할을 정한 후 제가 엄마 사슴을 하고 유아들과 활동을 같이 했어요. 요거 그냥 찾았으면 되죠. 그대로. 그쵸? 그리고 나서 개입 유형 요거 함께 구성하기죠. 요렇게 쓰면 되는 문제고요. 1번에 3번. 자, 교과 중심이 이루어진 사례에 나왔고요. 이 사례에서 중점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교과 영역을 모두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서 보시면 홍 교사가 저도 로켓놀이를 할 때 유아들과 함께 앉았다가 10부터 거꾸로 수세기를 한 후 0이 되면 누가 더 높이 점프하나 시합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로켓놀이를 할 때 유아들과 함께 앉았다가 그쵸? 앉기 동작 10부터 수세기 그리고 점프 이것도 역시 신체 동작 교육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교과 영역을 모두 쓰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교과 영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유아 교과 교육론의 이론서의 기본서에 이제 따르면 동작교육, 체육교육, 수학교육, 수리교육 요것이 조금 더 명확할 수 있어요. 교과목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가 해설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5개 영역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사례주고 여기에서 신체운동, 뭐 의사소통, 예술경험 통합되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 생활법령에서도 유치원의 교과 영역이라고 했을 때는 신의사회자 5개 영역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신체운동 건강과 자연탐구를 썼어도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자연탐구 혹은 동작교육, 체육교육, 수학교육, 수리교육 이렇게 써도 맞는 답이고 또 한 가지는 유치원 교육과정,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그 어딜 봐도 뭐 동작교육, 체육교육, 수학교육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 연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없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거 5개 영역에 조금 중점을 두고 정답을 먼저 우선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유형은 제가 이걸 냈었어요. 그쵸? 이 모의고사 1회에서 이게 사례를 보고 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영역, 5개 영역 통합과 관련하여 영역 이름 모두 쓰기 요렇게 한번 냈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 해설서를 기반으로 이렇게 문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해설서를 기반으로 나온 문제가 아닐까?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B의 2-1번 가에 나타난 철수의 소화비만 원인 찾아쓰기, 지도 방안 쓰기 나와 있죠. 자, 이거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소화비만? 이거 공부 안 한 개념인데? 하지만 제시문만 제대로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이 원인을 보니까요. A 보니까요. 자, 달리기 할까? 교사가 제안했어요. 그래도 이 철수가 안 할래요. 귀찮아요. 이랬죠. 자, 철수가 또 바깥놀이 시간엔 뭐래요? 그냥 교실에 앉아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죠? 강당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게임과 동작 활동하는데 뭐래요? 철수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인은 뭐예요, 지금? 신체활동 부족이잖아요. 그쵸?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 쓰래요. 그래서 나의 A 보니까 비만이 유전되거나 부모 비만 얘기 없죠, 지금? 인슐린, 성장 호르몬 문제 지금 여기 안 나타났잖아요. 그쵸? 과잉 섭취, 지금 음식 먹는 거 안 나왔잖아요. 그쵸? 부모 과잉 보호한다는 내용 없고요. 무관심 없고요. 놀이 공간 감소됐다는 말 없어요. 지금 바깥놀이도 하고 강당에서도 놀아요. 신체 활동 부족이죠. 그쵸? 신체 활동 부족. 미디어 안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소화비만 원인 같은 거 몰라도 제시문에서 그냥 찾아 쓰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지도 방안인 거죠? 그럼 뭐예요?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의 신체 활동을 제안한다든지 작은 신체 활동부터 점진적인 참여를 제안한다, 권유한다, 지도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 나의 비에 간과하여 상담 내용 중 가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2가지 찾아 고쳐 쓰기. 얘도 지금 건강교육인데요. 제시문만 잘 읽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이 비에 근거해서 자, 우리 반에는 지우가 편식이 너무 심해서 걱정이에요. 저도 채소를 안 먹는 편이래요. 지우는 특히 채소 무침은 안 먹는데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버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상담 때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담 내용을 한번 봤어요. 자, 보니까 가정에서 뭐래요? 채소는 주로 무침으로 해 먹음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지우가 채소 무침 안 먹는 거 보니까 채소 무친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주로 무침으로 해 먹으니까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써야 되죠, 지금. 채소는 작게 잘라서 주고 있음. 운동을 시켜 배고픔을 느끼게 함. 채소는 꼭 먹어야 한다고 자주 잔소리한다고 함. 어때요? 강요하면 안 돼요. 그쵸? 강요하면 안 되고요. 지금 눈치 보면서 버리는 아이예요. 이거 어때요? 채소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격려하는 편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해야 할 분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요거 2개 개선점입니다.
2번에 3번. 자, 니은에서 서교사가 제시한 식습관 지도 방안 중 하나를 밑줄 친 기억을 근거로 쓰시오. 그래서 기억에서 뭘 했어요? 교사가 저도 채소를 잘 안 먹는 편이지만 요거 고려해서 요 빈 공간 채우라는 거죠. 그러면 교사가 점심시간에 채소를 안 먹어요. 그러면 이 모델링이 없잖아요. 그쵸? 유아가 보고 배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도 방안, 교사가 점심시간에 채소를 먹는 모델링 보여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 반영해서 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퍼셀의 동작 구성 요소. 너무 많이 했어요. 그쵸? 자, 밑줄친 기억에 나타난 공간인식의 하위 영역 수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줬죠. 노력의 하위 영역 시간 경험하도록 자세하게 줬어요. 그쵸? 그래서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각각 쓰시오. 단, 강당에 배치된 교구를 포함해서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 기억. 그럼 나는 고양이. 기억. 몸을 낮추고 천천히. 몸을 낮추고 천천히. 요거죠. 그쵸? 그래서 수준, 그리고 시간. 이렇게 경험하도록 하는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그리고 비치된 교구도 지금 줬어요. 강당에는 다양한 줄, 터널, 평균대. 이렇게 이 중에서 골랐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수준, 몸을 낮춰서 터널 안으로 기어가 볼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천천히 줄을 따라 뛰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동작들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요 도구도 여기 뭐 평균대, 줄, 터널 다 활용해도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꼭 이 어떤 유아를 지도하라든지, 그쵸? 어떤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동작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몸을 낮춰서 터널 안으로 기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동작만 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교구를 활용해서요. 그리고 수준이랑 시간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시면 다 답이 된다라는 거. 자, 3번에 2번. 니은의 동작을 통해 전신지구력, 심폐지구력, 우리 이거 모의고사에서 연습했어요. 그쵸?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했죠. 심폐지구력이라고 명확하게 자세하게 줬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두 발로 점프하는 동작이에요. 근데 심폐지구력은 어때요? 지구력.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그쵸? 점프하기를 여러 번 반복해 연속적으로 하면 이 심폐지구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뭐 횟수가 뭐 3번 이상? 뭐 5번, 5번 이상? 이런 구체적인 지침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연속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을 쓸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1번 보시면요. 자, A의 상황을 토대로 동작 교육 실시할 때 유의할 점과 B의 상황 토대로 동작 교육 실시할 때 유의할 점 각각 쓰기. 그래서 A, B를 한번 봐야겠죠. A에서는 교사가 자, 캥거루처럼 점프하고 있군요. 이번에는 어제 그림책에서 본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북처럼 점프해 볼까요? 그림책에서 봤대요. 그쵸? 근데 보긴 봤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림만 봐서는 어떤 움직임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경험을 동영상처럼 구체적인 자료로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유아들이 충분히 이 사전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 유의해야 하고요. 자, B 보시면요. 자, 얘들아 나 좀 봐. 캥거루야 캥거루 하면서 볼링하는 유아들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민이가 야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우리 볼링하는데 방해되잖아. 했는데 이제 하은이도 왔죠. 나는 엄마 캥거루 아야 하면서 볼링핀에 결국 부딪혀 넘어졌어요. 안전지도죠. 그쵸? 이거. 그래서 유아들이 사전에 다른 유아들의 동작,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약속을 정한다. 볼링 활동하고 있을 때는 그 근처에 가지 않도록 이런 안전약속 정했어야 되죠. 그쵸? 혹은
유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까지는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되겠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1번. 자, 우연의 효과로 나타난 미술 활동이 아닌 것 찾아쓰기. 그리고 그 기법의 특징. 자, 여기서 배틱 활동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 1번은 맞을 수 있어요. 1번. 배틱 활동 몰라도. 자, 한번 볼게요. 자, 천장에 달린 진자가 이동하면서 바닥에 페인팅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천장에 달린 진자. 우연하게 만들어진 작품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얘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달린 진자가 이동하면서 그냥 페인팅 과정을 만들어요. 의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아들과 마블링, 배틱을 했대요. 자, 마블링 어때요? 물감을, 그쵸? 이 특수 용액에다가 이 마블링 물감이 따로 있죠. 그래서 물이나 용액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그 물감이 제멋대로 섞이죠. 거기다 종이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 물감의 움직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나요? 의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연적이죠. 마블링 빼고 진짜 이거 당연히 뺀 거고요. 배틱 활동은 모르겠으니까 패스해야지 하고 보고요. 상자에 물감을 묻힌 후 구슬을 넣고 흔들며 구슬 굴리기. 자, 이 구슬을 어떻게 내가 움직일지 모르죠. 그냥 상자 흔드는 거잖아요. 우연적 효과잖아요. 그쵸? 거품 찍기. 거품의 크기와 모양을 내가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어요. 거품은 그냥 우연의 효과로 생겨요. 모양과 크기 모두 달라요. 그거 그냥 종이에 찍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봤을 때 오케이, 이거 거품 찍기, 구슬 굴리기 다 아니네. 이 우연적이지 않은 거는 다 우연적이니까 우연적이지 않은 거 배틱 활동 쓰면 되겠다. 그래서 1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기법의 특징 뭐냐면요. 자, 배틱. 크레파스나 양초 같은 걸로 그림을 일단 그린 다음 그 위에다 물감을 그리면 그 크레파스나 초가 묻은 곳에는 이 물감이 스며들지 못하죠. 그래서 색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다라는 거. 근데 이 기법의 특징, 이 문제는 좀 만점 방지 문제였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기법을 다 외울 수 없어요. 그쵸? 이 정도는 틀려도 이거 하나 틀린다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제가 아까 총평에서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미적 원리 설명하기 나왔어요. 그래서 미적 원리, 자, 보면요. 파란 비와 노란 비가 계속해서 번갈아 내린다고 좋아했어요. 파란 비, 노란 비, 파란 비, 노란 비, 파란 비, 노란 비, 이렇게 번갈아서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패턴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반복되었다, 리듬, 이거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 반복, 리듬 다 뭘 썼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특정 요소가 번갈아가면서 반복되어 장식적 느낌을 만들어내는 원리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안 나오던 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미술감상 지도 방법 중 관찰법이 아닌 방법 사용한 교사가 누군지 찾아쓰라고 했죠. 그리고 이 감상법 적용할 때의 지도 방안 보시면요. 자, 최 교사는 뭐예요? 이중섭과 피카소가 소를 주제로 그린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했어요. 관찰법의 합의 유형이죠. 그쵸?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 구성을 통해 선과 면 세 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적 요소와 원리 분석하면서 이 관찰법이죠. 교실을 미술관처럼 꾸미고 전시하여 감상. 이거 뭐예요? 모의미술관법이죠. 그쵸? 그죠? 이거 제가 엄청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자, 그리고 이 교사 판화와 점토 작품들을 서로 비교해서 유사한 점 찾아봤어요. 이 관찰법의 합의 유형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만 혼자 모의미술관법 하고 있으니까요. 김교사 이렇게 써야 되죠. 그쵸? 그리고 이걸 적용할 때 지도 방안 뭐예요? 모의미술관법은 유아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미술관처럼 감상하게 되니까요. 유아들이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하며 감상하도록 지도한다라고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어요. 그쵸? 이 모의미술관법 내면서 제가 이거 너무 출제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5번에 1번.
자, 밑줄진 기억에 해당하는 음악 요소, 그리고 이 해당하는 음악 요소를 경험하도록 제시한 내용을 B에서 찾아 쓰시오. 보면요. 자, 지금 오늘 바람이 부는 소리를 표현하면서 바람의 세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마라카스로 표현했대요. 샘여림이네요. 그쵸? 샘여림. 이 세기. 출제하기 너무 좋아서 계속 나와요. 그쵸? 그리고 타,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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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요거 뭐예요? 지금 박. 그리고 박자죠. 박자. 이거 하나는 박이고 이걸 묶어놨으니까 박자죠. 그쵸?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음악 요소를 제시한 내용 찾아쓰기. 샘여림은 뭐예요? 가까이에서 들리는 발자국, 멀리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의 차이점. 가까이서 들리면 어때요? 크게 들리죠? 멀리서 들리는 발자국 어때요? 작게 들려요? 그래서 얘 샘여림에 해당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봄 음악을 듣고 첫 박에 북치기. 그냥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첫 박에 이 강, 양약, 강. 4분음표, 8분음표, 8분음표, 88, 4. 요렇게 지금 박자 관련된 활동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찾았으면 된다는 점. 2번 오르프 교수법에 근거하여 여기에 제시된 그림 확보를 활용한 악기 연주 지도 방안 한 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 확보의 큰 우산은 1박에 한 번 북을 두드리고 작은 우산 2개는 1박에 2번 북을 두드려 연주하도록 한다. 이렇게 연주 지도 방안 제시해주면 됩니다. 근데 또는 혹은 신체 악기를 활용해서 큰 우산은 무릎치기, 작은 우산 손뼉치기 등 이 리듬이나 혹은 박자를 경험하며 연주하도록 한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악기 연주 지도 방안. 박자로 쓰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분음표, 8분음표죠. 타티티티티타 요것을 좀 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박이고 반박이라는 점. 요걸 경험할 수 있게끔 연주를 하면 된다는 점. 그리고 악기는 어떤 것을 제시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리듬 악기, 신체 악기 이렇게 제시해 주면 되겠죠. 예시 들면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지금 B에서 유아를 위한 악기 연주 활동 내용으로 부적절한 교수 지원 한 가지 찾아쓰기, 그리고 개선 방안 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김 교사가 음의 고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이 말은 뭐예요? 음의 높낮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도, 솔, 요 고저, 높낮이 이런 거 탐색할 수 있도록 슬레이벨, 귀로, 카바사, 리듬 악기를 말하고 있네요. 그쵸? 리듬 악기. 그래서 슬레이벨, 귀로, 카바사를 근데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는 음의 높낮이, 도레미파솔 이런 음정이 있는 악기들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음의 고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슬레이벨, 귀로, 카바사 악기를 제공했더니 이 부분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이 그대로 찾아 쓰면 되고요. 계산 방안은 뭐예요? 음의 고저를 탐색하도록 하려면 음정이 있는 악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실로폰, 핸드벨 이런 거 제시해 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개선 방안 이렇게 제시해 주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거 슬레이벨 귀로 카바사 나 몰라서 틀렸다. 이거는 제 생각에 만점 방지였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 중에 하나라도 알았으면은 조금 풀기가 용이했겠죠? 그쵸? 저는 유아교육 학부 시절에 이 귀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직접 무슨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학부 때의 경험이 조금씩 떠오르면 풀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실에는 다 있는 악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A에서 길이 측정 시 유아간 측정 오류 원인. 자, 기출 변형이에요. 그쵸? 1과 관련하여 두 유아가 바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고쳐 쓰시오. 자, 보시면 자, 조교사가 2명씩 짝을 지어요. 실내와 바닥을 맞대어 보아요. 실내와 길이가 더 짧은 사람은 손 씻으러 가요.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한 번 쟀을 땐 영호가 더 짧대요. 그 다음엔 지은이가 더 짧대요. 더 짧은 거 지금 측정에 오류가 났어요. 여기에서 이 측정 오류의 원인이 뭐예요? 길이 측정하려면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시작점을 맞춰야 되죠. 그거부터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들이 그냥 실내화를 이렇게도 돼보고 저렇게도 돼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원인 서술 끝과 끝
그러니까 시작점과 시작점을 서로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되고, 바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고치시오. 지금 이 실내와 바닥을 맞대어 보아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쵸? 여기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야 돼요. 실내와의 끝과 끝을 맞추고 실내와 바닥을 맞대어 보아요. 혹은 바닥에 앉아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실내와 바닥을 맞대어 보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이 측정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고쳤을 수 있다라는 점 보고요. 6번에 2번. 자, 유아들이 사과, 배를 좋아하는 유아수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개선 방안. 자, 사과와 배에 앉은 유아들 간 간격이 달라서 수가 같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열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쵸? 이 간격이. 얘는 좁죠? 얘는 넓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 기반이 되는 이론이 피아제죠. 피아제의 직관적 비교 단계에서 지금 어때요? 직관적 비교를 하는 어린이들은 이 공간 배열에 따라서 그냥 이 수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측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 뭐예요? 간격이 달라서 그런 거죠. 공간 배열이 달라서, 간격이 달라서 수가 같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렇게 써주면 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뭐예요? 포인트는 유아들 간 간격을 동일하게 앉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나 자리표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활용되는 방안은 이 방안, 구체적인 방안이면 다 괜찮아요. 이 중요한 건 유아들 간 간격을 동일하게 앉도록 한다라는 거. 이렇게 방안 제시할 수 있고요. 6번에 3번. 자, 니은에서 전이 활동할 때 언어적 상호작용.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말의 어려움이에요. 보시면 좋아하는 과일 그래프 결과를 활용하는 거죠.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놀이하러 가요 라고 해요. 자, 그래프 전이 활동을 할 때, 전이 활동이죠. 연령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어요. 자, 4세 반이라면 투표한 집단의 수를 비교하는 용어로 전이 활동.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숫자 카드 3을 보여주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과일을 투표한 유아가 이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이 활동할 때 집단의 수를 비교하는 그런 용어를 써야 한다. 뭐뭐보다 더 많은, 뭐뭐보다 더 적은,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이렇게 집단끼리의 비교 용어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포도와 사과 중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과일에 앉은 어린이부터 놀이하러 가요. 이렇게 이 포도, 사과 이런 집단을 비교해줘야 돼요. 또는 감과 바나나 중 좋아하는 사람이 더 적은 과일에 앉은 어린이부터 놀이하러 가요. 등등 이런 과일 집단과 과일 집단을 더 많은, 더 적은 이런 용어들로 비교해서 언어적 상호작용 써주면 답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얘는 이 제시문에 좀 기반해서 쓰는데 이 집단을 비교하는 말을 구성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서술 할 때 조금 고민하셨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7번에 1번 보시면 자, 가해 A 상황에서 밑줄 친 기억에 소희가 시간 간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쓰고 이와 관련해 유의할 점. 자, 보시면 시간 개념 지도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들어갔어요. 현장의 사례에 보다 더 가까워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박 교사가 지금 10분 후에 놀잇감 정리 시작할게요 했어요. 소희가 10분 후가 언제예요? 시계 긴 바늘은 6에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이 친구가 알고 있어요. 그쵸? 시계 긴 바늘이 분을 상징하네, 분을 가리키네 알고 있어요. 근데 10분 후는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6에 있대요. 10분 후는 뭐예요? 긴 바늘이 8에 가야 되죠. 그쵸? 긴 바늘이 8에 가면 10분 후에요. 알려주면 이 친구가 이 친구 지금 숫자 알잖아요. 긴 바늘이 분을 의미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해야겠다 말하고 있죠. 그쵸? 근데 자, 여기에서 유의할 점. 긴 바늘이 8에 가면 10분 후다. 이렇게 시계를 읽는 방법에 관련한 상호작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유아한테 이 시계를 정확하게 읽는 걸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간 활동에서는 유아한테 시계 긴 바늘, 짧은 바늘 숫자를 정확하게 읽도록 요구하진 않으나 요렇게 소희는 지금 소희가 아는 영역 안에서는 박교사가 지도를 해줄 수 있죠.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7번에 2번 찰스워스 시간 개념. 찰스워스 너무 중요하죠? 문제풀이반에서 많이 냈어요. 니은의 시간 개념과 동일한 유아 대화 내용 찾아 쓰기. 자, 그래서 니은 보니까요. 내 생일은 6월 19일인데 네 생일은 언제야? 아, 문화적 시간이구나. 그쵸? 알 수 있어요. 문화적 시간이네요. 요거랑 똑같은 거 요 지문에서 지금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자 보니까 민수, 난 아직 자동차 그림 다 못 그렸는데 내 놀이 시간 왜 이렇게 짧은 거야? 개인적 경험 시간이죠. 그쵸? 주관적이죠. 민수야, 다 못 그렸으면 이따 다시 그리면 되잖아. 이러다 인형극 보러 못 가겠어. 사회적인 일과의 순서대로 사회적 활동 시간 다 못 그렸으면 이따가 다시 그려. 인형극 보러 못 가. 정리해. 정리를 해야 인형극을 보러 가. 이거 알고 있죠? 일과 순서. 자, 난 화장실 먼저 갔다가 인형극 보러 갈래. 어때요? 화장실 갔다가 인형 보러 가는 이 시간 개념, 일과 구성에 따라서 시간 개념 이해하고 있어요. 사회적 활동 시간. 자, 맞다. 오늘 인형극 보기로 한 수요일이지. 요거죠. 답이. 그쵸? 오늘 인형극 보기로 한 수요일이지. 문화적 시간 뭐예요? 월, 일, 시, 분, 요일. 요런 우리 사회적으로 약속한 시간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쵸? 요거는 이렇게 딱 그냥 찾아 쓰시오니까 그대로 찾았으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 7번에 3번 보면요. 자, 나의 밑줄친 디귿과 리을에 나타나는 시간 개념 발달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교실 환경 구성 방안. 요것도 정말 이거만큼은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수월하게 쓰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현장 사례 적용 문제예요. 그래서 디귿 보니까요. 컵 안에 얼음이 다 녹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이 시간 간격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싶어 해요. 비행기 접으려면 세모 접기 다음 뭐였어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순서 활동이죠. 순서. 그래서 세모 접기 다음 어떤 순서가 오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교실 환경 구성 방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환경에 대해서 나와줘야 돼요. 디귿에서 보면 얼음이 다 녹으려면 그럼 환경적으로 어떤 거 제공해야 돼요? 모래시계 같은 거 제공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얼음이 녹는 데 걸리는 이 시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종이접기 영역에 지금 세모접기 다음 뭐였어요? 순서도 제시하는 거. 종이접기 순서도, 비행기 접기 순서도 제시해서 순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환경에 교사가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줬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8번에 1번. 가의 밑줄친 기억과 니은에 대한 교사의 관찰일지이다. 과학적 탐구 과정 요소를 포함해서 고쳐 쓰시오. 과학적 탐구 과정, 탐구 기술 제가 엄청 강조 많이 드렸어요. 그쵸? 근데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쵸? 이 독해를 잘해야 돼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니은에 대한 관찰일지를 지금 쓴 거죠. 그래서 기억 보니까 민수가 내 큰 딱지로 자, 바닥에서 약간 떠있는 작은 딱지 모서리를 가리키며 여기를 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잘 봐. 그 다음에 딱지 쳤는데 안 넘어가네. 이상하다. 이길 줄 알았는데 하고 있죠. 니은 한번 볼게요. 윤서야, 네 딱지 좀 보여줘. 딱지를 살피더니 자, 이전에 윤서 딱지는 작은데 어떻게 커다란 딱지가 넘어갔지? 작은 딱지로 큰 딱지를 넘겼죠. 그랬더니 지호가 네 딱지 보여줘 하고 딱지를 보더니 딱지가 2개 붙었네. 두껍고 딱딱하잖아. 원인을 추론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관찰했대요. 기억, 민수. 민수는 큰 딱지와 작은 딱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지금 기억에서 여기를 치면 쉽게 넘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 큰 딱지와 작은 딱지가 어떻게 다른지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비교가 아니에요. 지금 뭐죠? 예측하고 있어요. 내 큰 딱지로 여기를 치면 쉽게 넘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자, B. 지호는 두껍고 딱딱한 딱지가 다른 딱지를 잘 넘기는지 실험하였다. 지호가 지금 실험을 했나요? 아니에요. 지호는 실험이 아니고 이미 넘어갔어요. 그쵸? 이미 커다란 딱지 넘어갔는데 지호가 그 원인을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아, 이거 두 개 붙어 있네. 그래서 넘어간 거네. 추론이죠, 추론. 추론하였다. 그래서 예측과 추론이라고 붙였으면 돼요. 그래서 민수는 큰 딱지로 작은 딱지 넘기는 방법을 예측하였다. 지호는 작은 딱지가 큰 딱지를 어떻게 넘겼는지 원인을 추론하였다. 요렇게 예측 추론으로 고쳐서 내용이랑 같이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요거 제가 보자마자 제가 모의고사 3회에서 뭘 냈냐면요. 니은 크니까 무거워서 가라앉았나 봐. 디귿 그럼 작고 가벼운 건 물에 뜨겠네. 추론 예측을 같이 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론과 이 예측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죠. 추론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이죠. 이런 측면에서 조금 대조가 돼서 이거 같이 묶어서 나올 수 있겠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차이점 문제도 냈어요. 그쵸? 이거 분석 열심히 하셨으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쵸? 8 이거 왜 1이 나왔죠? 8-2번이죠. 브루너의 표상 양식에 근거하여 밑줄 친 디귿에 나타난 윤서의 표상 양식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윤서 보니까요. 힘을 강하게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했더니 딱지를 잘 보고 팔을 높이 들어 보이며 이렇게 팔을 위로 쭉 올렸다가 힘껏 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몸으로 직접 동작을 통해 보여주고 있네요. 뭐예요? 행동적 표상이죠. 그쵸? 그래서 힘을 강하게 주는 것에 대한 직접적으로 신체 동작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제가 이거 모의고사 1회, 6회 2번이나 브루너의 행동적 표상 냈어요. 제가 이 브루너의 행동적 표상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모의고사 때 풀어보셨던 그런 개념 나왔고요. 자, 8번에 3번. 나에서 유아의 과학적 탐구를 지원하는 교사의 상호작용 중 구성주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부분 찾아쓰기 그리고 이유 설명하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풀이반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 비슷한 것만 가져왔는데요. 사실 문제풀이반에서 다뤘던 내용들 전부 나왔습니다. 거의. 자,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부분 뭐예요? 지금 교사가 자, 정말 대단하네요. 어떤 방법으로 딱지를 넘겼나요? 이 딱지로 3개 쳤더니 잘 넘어갔어요. 맞아요. 가운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끝부분을 3개 치면 딱지가 뒤집어져요. 이거 답을 그냥 제시해줬네요. 그쵸? 지금 윤서가 3개 쳤더니 넘어갔어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윤서가 생각하게 해야 되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게 해야 되는데 교사가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실 정답을 제시해주면 이 윤서가 그냥 그렇군요 라고 밖에 못하잖아요. 그렇구나. 자,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를 잃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부적절한 부분 찾아쓰기. 그러니까 이 부분, 이 교사 발화 그대로 찾아 써주면 돼요. 그쵸? 이유를 설명하래요. 자, 직접 설명을 통해 사실을 제시하여 유아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학습할 기회를 제한하였다. 지금 구성주의 관점이니까 능동적 지식 구성, 이 구성주의에서의 키워드 들어가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한했다라는 점 제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교육과정 B 해설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정말 1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2차 시험 준비를 또 한번 같이 힘차게 시작해서 최종 합격까지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출해설 특강이었습니다.